게임에서만 보던 터렛 탑재, 독일 경합. 한국 K2 1호 드론 날리다 X 망신, 전차 위 터렛 실전 배치, 폴란드 환호. 이번 편에서는 K2 흑표 전차와 다른 3.5세급 전차와의 재원 및 성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다. 공격력. 단지 구경과 구경장만 가지고 공격력을 측정할 수는 없다. 정확도, 정밀도를 제외하고라도 포신의 재질과 가공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포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겠으나 결론적으로 텅스텐 관통자를 가진 APF-SDS에 의한 관통력은 아마도 K2가 탑클래스가 아닐까 생각된다. 일본과 프랑스 쪽은 대략 찾아본 결과 포신의 스펙과 상관없이 사용탄의 관통력 개발에 타국들 대비 크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우 열화우라늄 관통자 사용에 의해 타국 대비 더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구경장을 초월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 거기에 약간의 국뽕을 더해서 이 부분은 K2를 탑으로 봐주고 싶다. 사통장치 플러스 각종 사이트. 이 부분도 K2가 역시 가장 앞서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열영상 장비는 실제 배치 전차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앞선 세대의 것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통장치의 계산 능력 역시 아마도 가장 앞선 편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전차장 해치부의 페리스코프는 360도 시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방호 능력, APS와 에라 등의 부가장갑을 제외한 기본 차체의 방호 능력은 역시 중량의 차이 등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M1A2 SAP V3나 레오파드 EH 플러스 쪽이 앞선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실전을 거치며 개량해온 M1A2 SAP V3 쪽이 최고 수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티 반군의 공격에 의해 파괴된 사우디아라비아군의 M1 전차나 ISIS에 의해 파괴된 이라크군의 M1 전차의 모습이 종종 언론에 등장하고 하지만 수출형의 경우 상당히 다운그레이드된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K2 흑표 전치의 경우에는 아무리 부가장갑과 APS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가장 신뢰할 만한 기본 장갑을 인원 탑승 구형만이라도 좀 더 강화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래 첫 번째가 K2 흑표 전차, 두 번째가 르클레르, 세 번째가 레오파드 EA4, 네 번째가 M1 전차의 일러스트들인데 K2 흑표 전차와 달리 나머지 전차들은 포탑의 측면부 역시 상당한 두께의 기본 장갑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본 장갑은 전반적으로는 위에 열거된 전차들 중 중급 수준이 아닐까 추정한다. APS까지 다 포함한 방호력에 대해서는 거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APS는 너무나 작아서 추가 기능을 더하기 어려운 10식 전차 이외에는 아마도 모든 전차들이 옵션으로 제공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채워진 원 기동성, 단순히 톤당 마력을 보면 10식 전차를 빼고는 가장 가벼운 편임에도 1500마력급의 엔진을 탑재한 K2 전차의 형편이 가장 좋아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의 생존 능력과 관계가 있는 0 오른쪽 화살표 시속 32km까지의 도달 시간은 아무래도 가스터빈을 채택한 M1A2와 무단 변속기를 채택하고 전차 중량 자체가 가벼운 10식 전차의 쪽에 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외에도 거의 같은 톤당 마력 수치를 가진 르클레르 전차 대비해서도 두산 엔진 플러스 독일 변속기 조합 파워팩의 경우 2초 이상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위의 전차들 중 K2 흑표 전차가 가장 나쁜 것으로 보인다. 누누이 말하지만 풀파워 상태에서의 최고 속도보다는 전투 기동성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가장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눈에 띄는 것은 10식 전차의 경우 전진 최고 속도나 후진 최고 속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1회 사격 후 회피 기동은 후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10식 전차의 최고 장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동성은 르클레르와 10식 전차 쪽을 최고로 치고 싶다.
채워진 원 승차감 등 거주성, 십식전차의 경우 당연한 것이겠지만 너무나도 좁은 실내 공간은 보는 사람을 답답하게조차 할 지경이었다. 아무리 일본인의 신체 구조가 서구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상당히 작은 편이라고 하지만 전투 기동 시 애로사항이 느껴질 정도로 좁아 보였으나 역시 예상되는 일본의 전차 전투 환경을 고려해보면 나름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K2 흑표전차의 경우 반능동 유기압 서스펜션의 적용으로 인해 승차감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대충 다른 전차들과 비교해볼 때 좌석 부분은 좀 불편해 보였다. 다만 K2 전차병들의 평가가 높은 편인 만큼 상기의 전차들 중에서는 좋은 편이 아니겠나 생각해본다. 채워진 원 네트워크전 능력, 대충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건 K2 흑표전차보다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네트워크전 대비 수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도저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우리 육군의 통신 장비는 물론 그 보급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과연 실전 상황에서 지휘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아무리 C4I 장비의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자체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도 우려된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철저히 아마추어인 본 블로거의 생각일 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채워진 원 외관 평가, 엉뚱한 말이지만 일단 디자인 면에서 K2는 가장 멋진 편이다. 다만 몇몇 마무리 가공 부분은 위에 열거된 타 전차 대비 어쩐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채워진 원 실내 장치의 배치, 가장 앞선 세대의 사통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가 이상적인가 하는 생각은 약간 든다. 물론 사진으로조차 실내를 많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평가 자체가 무리겠다. 다만 레오파드 EH 플러스와 레클서시 21 전차 차내의 각종의 시스템과 디스플레이의 배열이 좀 더 잘 정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7편은 들인 시간에 비해 솔직히 말하자면 포스팅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시리즈를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단은 포스팅한 후 여러분들의 자료와 지식 제공을 기대하며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용을 보강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 포스팅하기로 했다. 다음 8편은 K2 흑표전차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K2 흑표전차의 수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담아 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K2 흑표전차 시리즈 작성을 위해 참조했던 자료들의 리스트이다. 아래의 자료 중에는 실제로 어떤 부분을 참조하여 포스팅에 사용한 것도 있고 그냥 읽어보기만 한 자료도 있다. 예컨대 상당히 많은 양의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뒤져가며 읽었지만 그 중에는 K2 흑표전차에 대한 내용이 그다지 포함되지 않았던 것도 있다. 다만 다른 무기체계 혹은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읽어보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자료들이므로 그냥 다 소개하기로 했다. 문서의 중요도나 참조의 정도가 아니라 편의상 가나다 순회위에 기재했음을 밝힌다. K1, K2로 표기하는 게 올바른 표기법이나 아래의 자료들 중에는 K1, K2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올바른 표기법이 아닌 원래의 표기를 살려서 리스트에도 기재하였음을 밝힌다.